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저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해외 자동차 소식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6가지를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람보르기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에 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람보르기니의 세계 최초로 아벤타도로 SVJ가 세계 최초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아벤타도로 SVJ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SVJ가 그 약자가 SV가 이제 슈퍼벨로처라고 이제 붙이고요. 그 다음에 J 같은 경우에는 이제 뛰어난 트랙 위의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J의 전미사로 이제 J를 붙여가지고 아벤타도로 SVJ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나 아니면 저저번 주에 뭐 이미지가 공개되었다, 티저가 공개되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했는데 오늘 조금 더 상세하게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벤타도로 SVJ 같은 경우에는요 900대 한정 생산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미국에서 페플피치 콩쿠르 델레강스에서 공개가 되었고요. 거기 그 행사에 SVJ63이라는 스페셜 에디션도 그때 같이 함께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차량, 스페셜 에디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역시 36대만 한정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워트레인하고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최대 출력이 770마력입니다. 최대 출력 77마력이고, 그 다음에 공차 중량이 1525km밖에 불과해가지고요. 불과하고 또한 제로백과 200km에서 도달하는데 제로백은 2.8km 그 다음에 200km까지는 무려 8.6초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제고속도는 무려 350km 이상까지 하는데요. 만약에 시속 100km에서 정지 상태까지 이르는데 딱 제동거리가 30m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짧은 구간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번에 조금 특이한 기술이 조금 뭐냐면, 바로, 이제, ALA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을 키면, 이제 프론트 플랩이 열리고, 또 프론트 이제 스포일러가 공기 압력을 감소해가지고요. 이제 내부 채널, 그리고 하단에 이제 보텍스 제너럴스를 통해서 공기 흐름을 유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드래그 하는데 대폭 줄이고요. 최대 가속하고 최대 속도를 위한 최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람보르기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스피드를 조금 중점적으로 하는 업계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운전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했고, 또 7단 변속 독립 변속기를 또 탑재를 해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많은 게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디자인을 보니까,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미지로 디자인을 봤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 람보르기니의 그 고유 디자인에다가 약간 첨단적인 이제 기술이 조금 더 부과된 차량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언젠가 타보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되게 많은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벤타도로 SVJ 같은 경우는 900대 한정 생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SVJ 63 스페셜 에디션 모디션은 63대만 세대만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소식으로는요.
제가 이 차량 또한 제가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가티의 새 모델이 디보가 완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실 부가티 하면 베이론하고 시론 같은 시론의 차량인데, 이거는 이제 40억에서 50억 사이, 어떻게 보면 최고가 슈퍼카 브랜드이죠. 웬만해서는 이제 슈퍼카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뭐 5억, 6억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부가티는 그의 10배에 달하는 부가티이기 때문에, 이 차량 역시 디보도 이 차량 역시 40대 한정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출시와 동시에 사전 계약이 끝난 걸로 지금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디보는 이제 부가티의 상징 엔진 8.0 W 16기통 쿼드 터보를 심장 얹었고요. 엔진 최고 출력 1500마력, 1500마력, 죄송합니다. 1500마력이지만 1500마력 시롱의 모델과 똑같은 모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영상이 공개가 됐었는데, 이제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의 이제 급 코너가 하나가 보여지거든요. 영상에서 보시면. 근데 거기에서 시론을 능가하는 이제 코너링이 굉장히 조금 뭐라 해야지? 딱 잡아주면서 빠르게 이제 코너를 지나가는 느낌이, 그런 영상 그 느낌을 받았어요.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거 받고, 이제 최대 토크는 163.2kgm로 지금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마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 1500마력이지만 이제 조금 시론보다는 이제 40마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무게 중심이 좀 이제 시론보다는 디론이 조금 낮아요. 그래가지고 좀 랩타임, 좀 더 빠른 랩타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로백 같은 경우는 2.4초밖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최대 시속은 380km 아워를 묶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한 이제 기본 차량 같은 거 5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에 약 65억에 한다고 하니까요. 이미 사전 계약은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람보르기니 SVJ가 비교했을 때 한 0.4초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제로백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슈퍼카 브랜드 중에서는 굉장히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슈퍼카 브랜드에서 양대 산맥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미 이 부가티는 이미 사전 계약이 끝났고, 또한 이미 사전 계약이 끝났고 또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몇 대를 예약을 한 건지는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거는 이미 사전 계약이 끝났다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리뷰는요, 페라리인데요. 페라리가 50번째 컨버터블 모델이, 죄송합니다. 컨버터블 모델이 488 피스타 스파이더를 역시 미국 캘리포니아에 개최된 페플 피치 콩쿠르 델레강스에서 최초 공개가 됐답니다. 이게 뭐였더라? 페라리하고 같이 공개가 됐네요. 람보르기니가 같이, 이제 날짜만 조금 다르게 왠지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27일날 공개가 되었고, 페라리 같은 경우는 29일날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라리의 488 피스타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 3년 연속으로 올해의 엔진상을 바 있는 페라리의 최신형 8기통 터보 엔진을 탑재했고요. 그 다음에 출력당 무게비가 1마력당 1.92kg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성을 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최대 출력 같은 경우는 720마력이고, 그 다음에 최대 토크가 78.5kgm로 지금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크게 사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컨셉트 모델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 비슷한 모델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의 모델로 이제 설계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리어 스포일러 옆에 위치한 이제 리어 윙으로 이제 갈수록 차츰 나오는 상징적인 레이스 스트라이프를 통해서 이제 잘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투톤 컬러로 연출해가지고, 이제 스포라이터는 이제 주행시, 공기 흐름을 조금 형상화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상화할 수 있는 또 그런 게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많은 지금 업계들이 또 50번째, 페라리에서 50번째로 만든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사진을 보니까 역시 어떻게 보면 페라리 이 약간 이제 조금 고가의 차량들은 약간 고유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고유성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고유성, 업계의 고유성과 그 다음에 조금 약간 최신 기술을 조금 탑재한 그런 차량들이 조금 나왔다고 나왔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조금 빠르게 해외 자동차 리뷰를 벌써 반 이상을 했는데요. 제가 사실 조금 몸이 아파요. 지금 감기 기운이 살짝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빠르게 리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다음 소식으로 조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GM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GM이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개발 중인 것을 지금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테슬라를 위협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제 지금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전기 자동차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마일, 그러니까 1분당 18마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1분당 29km를 주행할 수 있는 신기술이 지금 개발 중인 걸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술에 있으면 10분에 충전하는데 290km를 가능한 셈인데요. 사실 전기차 자동차가 빠르게 급속 충전을 하려면 지금까지 한 30분 이상은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아이오닉 EV도 제가 오늘 저녁에 충전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때 60%, 그때 40% 남기고 60% 나머지 60%를 충전하는데도 32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30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근데 지금 테슬라의 지금 고속 충전기가 지금 1분당 6마일 약 9.6km를 달린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GM에서 새로운 충전기를 비교를 했을 때 무려 3배나 조금 높은 기술을 지금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이 기술이 델타 아메리카랑 지금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기술이 저기 전기차 보급을 조금 빨리 할 것으로 저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M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3년까지 20개 새로운 전기차 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GM에서는 좀 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통해서 또 경쟁에 앞서간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전기자동차의 큰 단점이 어떻게 보면 급속 충전기를 많이 설치해도 문제는 시간이에요. 시간. 아무리 자동차가 좋더라도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꺼려하죠. 전기자동차를 하는 대표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현재 완성차 업계에서도 이제 급속 충전을 줄이는 데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GM에서 이런 기술이 나왔으면 지금 GM이 지금 엄청 조금 이미지 브랜드 상승을 조금 할 수 있죠. 특히나 GM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를 20개 이상 만든다고 하니까, 새로운 차량들을 만든다고 하니까 일단은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도 유럽에서 뭐 BMW, 아우디, 벤츠,
뭐 이런 대기업들이 일종의 급속 충전기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 정부랑 뭐 몇 개 기업이 다른 유럽 연합이잖아요. 유럽 연합끼리 다 합쳐가지고 그런 현재 급속 충전기보다 더 빨리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전기차 충전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GM처럼 세세하게는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GM 이 두 개를 저는 비교를 했을 때 GM이 조금 더 빨리 충전이 된다는 걸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과연 언젠간 나오겠죠? 이렇게 빨리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리뷰는요, 바로 기아자동차 유럽 쪽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건데요. 기아자동차가 지금 올해 초에 공개한 이제 3세대 시드의 첫 가지치기 모델로 이제 프로시드 티저 이미지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제 3도 해치백에서 슈팅 브레이크 스타일로 외관으로 조금 재탄생을 했습니다. 프로시드가. 그래서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미지를 봤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최신 포르쉐 모델들을 조금 연상을 시킨다고 합니다. 사실 시드는 우리나라에서 팔리진 않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유럽 전략 모델이고요. 기본형은 기본형은 이제 5도어 해치백 바디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세대하고 2세대 같은 경우에는 1, 2세대는 이제 3도어 해치백 버전이 이제 프로시드와 외관 버전이 시드 SW가 이제 가지치기 모델로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유럽에서는 3도어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이제 프로시드의 좀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아차 유럽에서는 이제 슈팅 브레이크 외관으로 지금 변신을 시켰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외관 모델이 굉장히 많이 팔려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나라에는 아이스40 외관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지는 않지만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리는 외관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관형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변신시킨 게 이제 외관형의 3세대 프로시드였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쿠페스를 이제 바뀐 게 원래는 이제 계속 이제 해치백 하다가 이제 바뀐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쿠페 스타일과 이제 실용성을 원하는 소비자를 노린 것으로 조금 이번에 3세대로 바뀐 것 같고요. 사실 변신은 지난해 이제 독일에서 개최했던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이미 예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터쇼에서 프로시드를 이름을 계승한 슈팅 브레이크 콘셉트가 이미 선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양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셉트카처럼 이제 다양한 이제 볼륨감은 얻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외관보다는 조금 훨씬 날렵한 디자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공개된 것은 이제 양산차 티저 이미지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에는 신형 프로시드의 뒷모습의 실루엣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드러난다고 합니다. 일단은 일반 시드 해치백이나 외관에 비해서 훨씬 날렵한 루프라인과 그 다음에 포르쉐 카이엔, 그 다음 파라메드에 영상시키는 이제 가느다란 테일 램프 디자인이 매우 인상적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이미지를 저는 봤으니까요. 그래서 특히 프로시드는 이제 국내에서 현재 판매 중인 K3의 패스트 버전 가지치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올 초에 지금 신형 K3가 나왔죠. 이제 당시부터 이제 K3의 패스트 버전이 출시되는 소문이 조금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래서 이제 신형 시드와
이제 K3가 많은 디자인 및 설계를 공유한 만큼 아무래도 프로시더가 K3 패스백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여지는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형 같은 경우에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기존 시드와 비슷하게 1.4 터보와 그다음 1.6 가솔린, 그다음 1.6 디젤 엔진이 탑재될 것을 이 세 개의 모델이 주력이 될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고성능 버전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서 1.6 터보 GT 버전으로 버전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최고 출력 한 2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 시장에서는 프로시드와 마찬가지로 3도어 해치백이 이제 급감해가지고 이제 거의 단종된 추세예요. 그래서 폭스바겐의 뭐 폴로나 세아트의 이비자, 시트로의 C3, 푸조의 2080 등 비세그먼트 모델들이 대부분 이제 3도어 라인업으로 되었지만 지금 뭐 단종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뭐 아우디 A3나 뭐 폭스바겐 8세대 골프 등 C 세그먼트에서도 다음 세대 3도어는 좀 모델을 찾기가 조금 힘들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SV 아니면 크로스오버가 조금 인기가 조금 급증이 되면서 이제 약간 실용성이 떨어지죠. 투도어나 2도어 뭐 쿠파나 안에 3도어 해치백 경우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3도어나 이제 2도어는 이제 조금 없어지고 단종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크로스오버나 SV를 조금 많이 만들 것이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드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차량인데, 아무래도 이 고성능 모델이 지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 연말에 기아자동차에서 K3 GT 버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아자동차에서는 이거를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내년 아니면 내년 뭐 연말쯤 아니 내후년에 우리나라 고성능 자동차 이런 시장이 활발해지면 아무래도 시드 GT 버전을 출시할 가능성 저는 조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기다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는요, 바로 포르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포르쉐 첫 번째 이제 최초 양산 스포츠 EV, 죄송합니다. 스포츠카 EV, 바로 타이칸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는데요. 타이칸은 제가, 다른 리뷰에도, 주에도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내년부터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충전 방식이 유도 충전 방식으로 도입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전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현재 사전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칸은 이제 두 개 연구자석 동기식 모터를 탑재해서 최고 600마력의 성능을 발휘하고요. 제로백은 이제 3.5초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km까지는 가속 시간이 12초 이하로 고성능 모델이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유럽 기준으로는요, 1회 충전 가는 거리가 지금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포르쉐에서 유도 충전 방식에 대해 도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유도 충전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비접속 무선 충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말 쉽게 하면 오너분들은 전기 자동차를 타고 계시는 오너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전기 충전소를 충전하면 다 유선이잖아요. 이제 정말 굵은 전기줄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바로 유도 충전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밑에 뭐 하나를 이제 일종의 뭐 패드 같이 하나를 깔고 이제 어느 거리에서 딱 도착이 되면 자동으로 충전하는 무선 충전입니다. 그게. 그래서 충전 시스템, 그게 바로 무선 충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타이칸 출시 이후에 2020년 내후년 목표로
유도 충전 시스템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르쉐에서는 얘기하는 건 이 무선 충전 방식을 통해서 하룻밤 만에 완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어요. 그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에 있는 그 그린파워라는 그 업체가 있거든요. 그 현대자동차 계열사인데 그 업체에서 제가 그 자동차 전시회나 이런 박람회를 많이 가봐가지고 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보니까 패드가 있는데 크기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마다 이제 무선으로 전기장치에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보인 적이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지금 뭐 양산이 된 건지는 저도 그걸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해외 자동차 소식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지금 좀 감기 기운이 살짝 있는 바람에 조금 오늘은 원래는 조금 더 길게 하려고 했지만 조금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토트렌드는 네이버 다음에서 자동차와 모터스포츠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팟캐스트인 파티와 팟빵에서도 현재 똑같은 이제 내용으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는 자동차는 시승기고요. 시승기나 뭐 박람회, 모터쇼 이런 갔다 온 거를 하고 있고요. 모터스포츠는 뭐 국내외 모터스포츠 대회를 현재 가서 관련된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부터 매주 목요일까지는 이제 자동차와 모터스포츠 리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해외 자동차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새로운 이제 해외 자동차 소식을 들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고요. 즐거운 수요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